진의 시황제가 왜 분서갱유를 일으켰고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대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소개할까 합니다. 분서갱유, 글자 그대로 분서, 책을 태우고 갱유, 유생을 산채로 매장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후 그 자손들인 화하족들은 문화혁명이라는 기치로 몇 번의 천일 공노할 짓을 반복하긴 하지만요. 피는 역시 못 속이나 봅니다. 보통 대중들은 분서갱유를 정복자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중국의 학자들 중에는 분서갱유는 너무도 큰 처참한 폐악질인지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진시황의 폭정에 대한 상징적인 가상으로 그 후대의 사가들이 꾸민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그 분서갱유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그 찬란했던 몇천 년의 동이 역사와 문화가 말살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진의 시황제는 출신부터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부리의 사생아라는 기록도 있고요. 전국을 통일하고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단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천재였던 듯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죠. 그 전국지대의 변두리의 작은 소국 진을 단기간인 40년이라는 시간에 대륙을 통일했으니 그 결과만큼은 인정해야겠죠. 물론 자신의 전대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 그 바탕은 있었지만, 그 영특한 머리와 추진력 자체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왕의 업무에서도 하루에 죽간, 즉 대나무로 만든 책 30kg가 넘는 분량의 공문을 직접 열람하고 처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특히 그 당시 합종연행이라는 전국시대의 육국연합체를, 그들 국가의 대신들을 매수하고 육국 사이를 이간질해서 몇백 년을 유지했던 그 합종연행을 무력화시킨 과정만 봐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황제의 천재적인 머리와 끈질긴 추진력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자신들의 유생을 산채로 땅에 묻고 자신들의 기록을 전부 다 태워버리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욱 융성하게 확장을 시키는 게 지도자의 당연한 순리인데, 진시황은 그 순리를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천재적이고 비범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학은 동이의 학문이었고 그 유생들은 동이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혼자 생각이니 너무 뭐라고는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진실에 다가가려는 합리적인 추론에서 출발한 저 개인의 작은 동기에서 확장된 제 생각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은 분명 천재였고 화하의 영웅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이의 인재를 수용하고 활용해 전국시대를 평정한 유연성과 과단성을 갖고 있었던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짧은 시간에 분서갱유를 시작으로 화하와 적대되고 이질적인 동이 문화를 말살하고 그 위에 화하의 도량형과 화폐를 새로이 만들며 그 후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군현제 등등 엄청난 혁신을 일으킨 인물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동이를 북으로 쫓아내기 위해 만리장성이라는 역사적인 토목 뻘짓을 했으니 그 동이에 대한 두려움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입니다. 저는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심리적으로 약한 자들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리장성에 있어서 그 후대의 범동이계의 흉노가, 거란이, 몽골이, 여진이 그렇게 대륙을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했으니 그 쓸모는 말다한 거죠. 화하의 입장에서는 그 찬란하고 강하고 부러웠던 동이 문화를 싹 다 없애고 그 위에 동이의 일부 문화를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을 하게 해준 그 진시황이 자신들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껏 추앙을 하는 건 당연할 듯 합니다. 하지만 동이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었고 지금도 노예근성의 최고봉인 사대주의가 동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떨치고 있으니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이었고 동이가 우리입니다. 중국 화하의 관점을 탈피하고 동이의 관점을 견지해야만 우리의 수수께끼 같은 역사와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시황은 그렇게 대륙을 통일하고 그 동이의 땅이 몹시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진적인 의술에 의지해 불로 불사의 꿈을 꾸었으니까요. 그 궁금증은 동이의 땅인 지금의 중국 동쪽 해안가의 땅을 여러 차례 순행을 하였고, 봉래라는 동이의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 불로초를 구하게 했으니
그 동이 문화와 명성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의 결과는 진시황의 생각과 반대로 갑자기 이질적인 지역인 동이의 땅에서 풍토병을 얻었는지 급사를 하고 원치 않던 썩은 생선을 관으로 삼아 자신의 고향 진나라로 돌아갔으니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또 그런 순행의 과정에서 그 후에 한나라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젊은 시절에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그 사실만 보더라도 진시황의 화하는 동의와는 이질적인 존재였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량도 우리가 지금 쓰는 대한민국의 그 한과 같은 이름의 국가 출신입니다. 유방의 한나라가 아닌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중원의 그 한나라의 귀족 출신이었으니 그 정체성은 무시하기가 힘들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량도 동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 고조가 장량을 장자방이라고 하여 칭송한 것만 봐도 동의의 인물들은 DNA 자체가 비범하고 천재들이 많았던 듯합니다. 상당히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실천가들이 많았었던 듯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 진시황의 전국 통일 과정도 그 행적으로만 봐도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 중국의 화하들은 그것을 자랑삼아 떠벌리고 수천 수조를 들여 우상 숭배의 열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역사의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 진시황의 분석 행위에 대해 제 뇌피셜을 풀었는데요.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